안녕하십니까. 무진영사 지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식 정화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제가 상단전과 중단전 그리고 하단전과 관련해서 잠복되어 있다가 정상을 일으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하단전에는 그 골반, 우리 그 골반 뒤에 꼬리 뼈 있는 그 부위에 골반이 붙어 있는 뼈를 천골이라고 합니다. 그 천골에 주로 이제 그 의식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뿌리 차크라, 회음과 관련해서 이게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빙의 치료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천골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요추 뒤에도 이제 구멍이 있는데 그 자리에 보통 빙의체가 많이 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조상의 업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에 많이 잠재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전생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전생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고유한 어떤 업에 의해서 업의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집단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생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라고 봅니다만은, 어찌되었든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들, 두려움이나 공포, 혹은 분노와 같은 이런 의식들은 주로 그 부위의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맥이, 우리 앞부분이 이제 인맥이고 뒷부분을 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과 공포는 주로 이 동맥 쪽에서 작동을 하게끔 됩니다. 이게 잘 못 느끼시겠죠? 여러분의 골반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천골 한번 느껴보십시오. 천골이 느껴지죠? 천골이 아주 빛나는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기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안 되죠? 근데 그 자리에 누군가 와서 주사 바늘을 꼽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느낄 수 있죠. 두려움은 그 부위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발현되게 됩니다. 주로 이 천골에 있는 의식들은 뒤로 타고 올라오면서 중안을 거쳐서 앞으로 다시 나와서 천돌, 이 등 쪽에 있는 중안에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이쪽 천돌로 갑니다. 천돌로 가서 다시 뒤로 가서 옥침에 작동을 하면서 시신경에 영향을 주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그 무교하시는 분들이 자꾸 영이 뜨는 것, 귀신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 조상으로부터 빙이 되어 내려왔는 것이 즉 중안이 있는 그 부위에 작동을 해서, 그 부위에서 작동을 해서 위로 올라와서 옥침, 주로 이제 여기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신경 쪽에 자극을 많이 줘서 그렇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받아오는 거죠, 그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받아 내려온 빙의체와 태어나고 난 이후에 빙의된 빙의체는 서로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시신경 쪽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 빙의체들은 내 조상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 조상이 작동하는 원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천골에서 중안으로, 중안에서 다시 천돌로 해서 뒤에 경추에서 옥침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그 루트를 따라서 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단전에서 주로 상단전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수행을 할 때는 이 하단전과 상단전을 서로 분리해서 기온을 각각 정화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이걸 돌리는 게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그냥 두 개를 따로 이렇게 분리 제거만 시켜놓으면 되는데, 수행은 나중에 이것을 다시 하나로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묶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돌릴 때 하단전에 있는 그런 의식들이 먼저 작동을 하게 되면 수행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기 전에 조상의 혹은 개인적인 그런 업식들, 몸 안에 있는 빙의체들을 없애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건데, 수행을 하기 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화시키지 못하면 그거는 말 그대로 조상이 걸어갔던 길을 한 번 더 내가 걷거나 아니면 내가 전생에 걸었던 그런 길들을 또다시 한 번 더 리바이벌 하게 되는 경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되었든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조상의 업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면 불특정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따로 만났거나 뭔가 이렇게 인연을 가졌거나 하질 않았어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괜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뭔가 미워요. 그리고 그 사람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냥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 내고 물건을 사면서도, 내 돈 내고 밥을 사 먹으면서도 구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리고 어딜 가든 늘 이렇게 주눅 들어서 미움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눅 든 어떤 그런 행동이나 위치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눅받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과 관계를 지금 현재 내가 맺고 있다라면 이게 그 사람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아니면 이게 나의 문제도 될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축받는, 미움받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한 어떤 집단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태어난 가정, 그
그 부모, 그 위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이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가족 안에서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부분들이 사고, 행동, 이런 부분 안에 자연스럽게 표출되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업이면서 가족의 업이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과 나와 현재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게 되면, 즉 내가 그 사람에게 보태준 것 없이 미워요, 내가. 그리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건 그 사람만의 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나의 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업에 뭔가를 하나 이렇게 더 얹어주는 역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을 당겨서 나의 업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그 사람을 불편해 할 수밖에 없는 업식이 역시 내 이 천골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은 나의 공포 혹은 분노, 불편감과 같은 이런 감정을 토대로 해서 나와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사람의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과 동일한 어떤 업식을 그때부터 발현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특정한 어떤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묻혀져 있던 혹은 나에게 잠재되어 있던 그런 어떤 그 의식들이 발현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내가 잘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라면 뒤엉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바세계입니다. 그게 속진이고, 그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예민해진다라는 겁니다. 외부로도 예민해지지만 내부로도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의식, 사고와 감정의 파동 같은 것을 읽어내기도 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차원의 파동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무겁고 가볍고 느리고 빠르고에 따라서 각각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고진동의 어떤 영역이 됨으로 인해서 이 저진동 넘어 저쪽 세계의 고진동의 어떤 그 파동의 그 세계 속으로 가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즉 내가 그 고진동의 채널을 맞출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수행인데, 그런 수행하는 과정 안에 그런 섬세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식뿐만이 아니라 타자에게서 오는,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혹은 나 개인이 어떻게 이렇게 의식 생활을 해나가면서 나타나는 각각의 현상들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상담하는 사람들은 크게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심리 분석, 정신 분석이나 분석 심리 하는 사람들은 남을 분석하기 전에 자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투명하게 제고해 볼 수 있게끔 되거든요. 이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정화시키고 그 정화시킨 의식을 통해서 의식을 상향시키고자 한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으며 상호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보통은 그런 것들이 증상으로 드러나야
뭐 그걸 정상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게 상단전, 하단전의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주로 상단전에 나타나는 것은 두통이나 혹은 뭐 상기와 관련된 그런 어떤 증상들, 혹은 뭐 빙의와 관련된 알 수 없는 예, 현대의학에선 알 수 없는 신들림 같은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중단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질병들은 주로 갑상선, 그 다음에 우울, 뭐 심장 질환과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생식기 계통의 어떤 질병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각각의 증상은 습관, 감정과 같은 이런 의식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자신도 모르게 발현되는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것들이 서로 합종 연행하지 않도록 만들고 난 이후에 이것들을 각각으로 정화시키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화라고 그래서 무조건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뭐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쫓아내듯이, 혹은 사실을 파악했으니까 그래 이제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업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업은 그 업으로서 인정받을 때 끝입니다. 배고픔을 충족시킬 수 있는 포만감에 의해서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쇄되듯이, 즉 배고픔은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배고픔이 원하는 것을 줘야 배고픔이 끝나겠죠. 마찬가지로 업이라고 하는 부분,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부분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됩니다. 즉 공포라고 하는 부분에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고통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그 본질적인 불안감들이 있죠. 예.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먼저 인정을 해주고, 더 이상 그런 부분으로부터 에너지를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는 역할들을 그칠 때, 그런 그 의식의 정화작용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주로 이게 이제 거울 치료 기법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호흡과 상관없이 이것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요소이고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보편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티벳 밀교에서도 의식 정화 호흡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호흡이라고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통일시켜놨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그냥 따라함으로 인해서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혹은 각 개인이 그 자신의 어떤 내면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수행을 했는데 이 수행을 오랫동안 했는데 왜 이게 더딘가? 호흡이나 이런 부분의 시간이 왜 그렇게 더디고 늘지 않는가? 혹은 뭐 뒤에 명문 쪽에서 열감을 느낀다라는데, 즉 뜸모 수행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나는 그런
열감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라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울요법처럼 내가 거울을 쳐다보고 나의 얼굴 생김새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체험한다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의식의 정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할 때 그런 어떤 거울 치유 같은 그런 의식 정화 작용을 할 때 뿌리 쪽 차크라와 상단전 사이에 서로 이게 내가 인지하는 순간 바로 뿌리 쪽에서 이 의식이 바로 연결이 돼 버리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끊어서 분리해서 정화시키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다 됐네. 12월 수행 모임을 12월 10일 날 하겠습니다. 장소는 예전과 동일하고요. 시간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바쁘시면 어쩔 수 없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올해 마지막 수행 모임이니까 참석해서 같이 마음도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